저도 여러분들 그 잘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한번 흉가에서 물건을 가져온 적이 있는데, 이거는 방송에서 되게 여러 번 얘기했을 거야. 제가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잔 적이 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눈을 감잖아, 흉가 갔다 와서. 그럼 갑자기 뭐가 이렇게 칼 같은 거 확 찌르는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눈앞에 확 오는 거야. 그래서 또 깜짝 놀라서 근육이 놀래서 깬단 말이야. 그래서 또 나가서 뭔가를 해.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거든. 그래서 계속 깨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게 피폐해지더라고. 진짜 잠을 못 자니까 짜증이 계속 나고. 그래서 당장 일주일 지나서 잠을 너무 못 자니까 갖다 버렸잖아. 그냥 거의 똑같은 장소 가서 던져놓고 왔어. 샤샤님, 혹시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아직 시작은 안 할 거지만 뭐 요즘 너무 고마워요. 뭐가요? 아, 그냥 네. 고맙다. 예, 그냥 양질적으로도 고맙고. 아, 우리 샤샤님께서 또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썰을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대충 어떤 썰일까요? 제가 이제 20살 때? 10년 전인데 네. 대학교 들어갔었을 때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대학교 있었을 때. 조금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아니었는데 같이 이제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이 흉가를 갔다 왔었던 얘기예요. 저도 윤시디어스도 받고 했는데 흉가나 이제 폐가 같은 데 가셔서 아무거나 그냥 주워오시면 안 돼요. 이건 시원님도 마찬가지고 절대 주워오시면 안 돼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자, 이야기 그러면 저희가 바로 시작을 해볼 거니까 그냥 똑같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십 년 전에 제가 20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처음 이제 대학 생활을 하던 때였는데 정확히 언제인지는 사실 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4월에서 5월 사이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마 그때가 제가 1학년 첫 중간고사를 딱 마쳤던 딱 그 시기였거든요. 제가 좀 생뚱맞긴 한데 유아교육학과에 진학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막 이제 종교 유치원들, 그러니까 뭐 기독교 유치원이랑 뭐 불교 유치원 이런 거랑 영어 유치원들이 막 자리를 잡아가면서 되게 핫하던 좀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제가 예술고등학교 출신이긴 했는데 사실 예술 계속 해봐야 뭐 나중에 학원 선생님 말고 또 할 게 있나 싶어가지고 좀 뒤늦게지만 공부를 좀 했었어가지고 유교과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유교과도 다 알다시피 여초학과예요. 이제 대부분 여학생들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남학생들이 아예 없던 거는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뭐 체육 쪽이랑 이렇게 병행을 해가지고 뭐 어린이 체육 강사 쪽으로 나가려는 정말 극소수의 남학생들을 제외를 하면 그 외 나머지 남학생들은 대충 이제 막 성적에 맞춰서 들어와가지고 다른 전공으로 좀 편입을 하려는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사실 남자애들이 몇 없다 보니까 저희 여학생들이랑 남학생들이랑 되게 두루두루 잘 어울리곤 했었어요. 고등학생 때도 그랬고 대학생 때도 똑같았었거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날은 이제 마지막 전공 시험이 딱 끝나던 날이었어요. 남자애들이 오늘 같은 날은 막 술을 먹어야지 이러면서 이제 저를 비롯해서 친하게 지내던 여자애들이랑 다 모여가지고 학교 후문 쪽에 자주 가던 치킨집이 있었거든요. 생맥주 시키고 뭐 소주 시키고 소맥 말아 먹고 분위기가 되게 막 무르익을 때쯤에 남자애 한 명이 야, 우리 시험도 끝났는데 이번 주말에 흉가 체험 한번 하러 가볼래? 이렇게 의견이 나왔어요.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남는 게 그 남자애네 형이 한 번씩 흉가를 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술자리에서 이제 남자애가 말하기를 우리 형이 한 번씩 흉가를 다니는데 그냥 별거 없다더라. 그냥 담력 시험 확장판 같은 좀 그런 느낌이라더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었거든요. 물론 형 입장에서는 뭐 동생한테 그냥 허세를 부리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엄청 둔하거나 또는 이제 기가 너무 세다던가 이렇게 해서 뭐 그런 현상을 막 발견하지 못했던 건지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 뭐 지금이야 이래저래 뭐 흉가나 이제 폐가 다니는 BJ 분들도 간간히 이제 보이고는 한데 10년 전에는 이제 뭐 흉가 다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소수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저도 휴가를 간다? 이런 생각은 처음부터 해본 적이 없었어요. 술도 들어갔겠다, 시험도 끝났겠다. 휴가 체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 막 같이 막 술 먹던 애들도 야, 재밌겠다, 가보자 하고 막 분위기가 막 그쪽으로 막 쏠려요. 근데 이제 지난달부터 제 썰을 들으신 분들은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사실 저는 한창 이제 중요하던 그 딱 사춘기 딱 그 시절에 귀신들한테 너무 시달렸어가지고 100% 내 몸에 이상이 안 생긴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는 한 저는 정말 귀신들이랑 막 얽힐 만한 그런 건덕지조차 주기가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분위기에 초치는 거는 미안한데 나는 못 간다, 난 못 가, 나 절대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남자애들이 되게 막 짓궂게 뭐야 너 쫄았냐? 무섭냐? 뭐 그게 뭐 별거라고 쫄아, 그냥 담력시험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놀리고 웃고 막 그러기는 했었죠. 근데 이게 놀림 받는 건 솔직히 한순간이거든요? 한순간인데 흉가에 뭐 잘못 갔다가 또 뭐에 뭐 감겨서 울지 막 그런 이런저런 거 막 생각을 하면 안 가는 게 솔직히 맞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죽어도 못 간다. 그래서 저를 빼고 주말에 남자애 2명이랑 여자애 3명, 이렇게 총 5명이서 흉가 체험을 다녀왔어요. 월요일 오전 전공 시간에 이제 다 같이 이제 만났는데 남자애들은 뭐 별거 없었다, 그래서 뭐 조금 오싹하긴 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더라, 뭐 이런 식으로 썰을 풀어댔었고, 같이 갔던 여자애들도 2명은 막 웃으면서 야 거짓말하지 마, 너 그때 막 고양이가 휙 지나가는 거 보고 너 놀래서 주저앉았지 않았냐,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재밌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여자애 1명이 되게 안색이 창백하고 되게 뭐 불안해 보이는 막 그런 표정으로 손톱만 계속 막 물어뜯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를 제가 A라고 얘기를 할게요. A 친구가 저한테 슬그머니 다가와가지고 막 중얼거리듯이 막 물어보더라고요. 일반 뭐 아파트나 이렇게 막 집 대문에 붙여두는 부적은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중얼중얼하면서 막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좀 물어봐서 당황하긴 했는데 일단 아는 선에서는 대답을 해줬어요. 100%다 아는 건 아닌데 대부분은 이제 집에 막 나쁜 기운이라던가 뭐 귀신이나 잡기 이런 게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용도, 또는 이제 뭐 집 안에 좋은 기운이 막 들어올 수 있게끔 좀 뭐 그런 용도로 쓰는 거 아니냐, 난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이제 불교 신자분이세요. 이사 갈 때마다 절에서 스님한테 이렇게 부적을 받아오셔가지고 집 대문에다 이렇게 막 붙이고는 하셨거든요. 외갓집도 그랬고, 우선은 제 주변에서 뭐 같이 절에 다니는 이제 엄마 지인분들 이렇게 만난 사람들마다 현관, 그러니까 대문에다가 이제 부적을 붙이는 경우는 딱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이렇다 이렇게 해주니까 A라는 그 친구가 그래? 하고 되게 대답을 하더니 표정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되게 안 좋았었는데 갑자기 왜 묻지? 싶었는데 혹시라도 되게 이상한 일에 막 휘말릴까봐 궁금해도 이제 그 뒤로는 안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제 딱 그 A 친구가 오늘 저녁에 너 오늘 나랑 같이 자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대학교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고 그 친구는 원룸 하나를 얻어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저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죠. 흉가 체험을 하고 와서 또 여자이고 하니까 혼자 자기 그냥 무서웠나 보다. 그래서 그냥 되게 가볍게 생각을 하고 알겠어 이러고, 강의 끝나고 나서 그러면 저녁에 술 한잔 할래? 해도 물어보니까 또 술은 먹기가 싫대요. 제 기억상으로 그 친구는 술도 좋아하고 술자리 그 분위기라는 거 이런 것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는 그런 친구였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이제 술을 거부를 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싶긴 했었는데 술이 안 땡기는 날도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죠. 그리고 이제 오후에 그 친구 집이 있는 원룸 건물로 딱 들어가는데 그 친구가 2층에서 살았거든요. 2층으로 딱 올라가는 그 순간에 그 층 전체에 희미하게 막 썩은 내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은근하게 계속 막 퍼져 있는데 이게 무슨 냄새지? 하고 이렇게 인상을 확 찌푸렸어요, 제가. 근데 친구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냄새가 익숙한 건가? 그런 생각을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죠. 근데 친구 집 문을 딱 열었는데 정말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아는 냄새들 중에서 차마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그런 냄새가 났었는데
일단 우선 제가 아는 냄새들 중에서 이제 가장 끔찍했던 냄새는 시체 썩는 냄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21살에 시체 썩은 애를 맡아본 적도 있었고, 이 부분은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썰을 풀어드릴 텐데, 여튼 그때는 20살 때였으니까 시체 썩은 애를 맡아보지 못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막 맡아본 냄새들 중에서 정말 가장 제일 불쾌하고 숨을 쉬기도 되게 힘들 정도로 정말 엄청난 그런 악취였거든요. 그 친구 딱 문을 여는 순간 확 풍기는 그 냄새에 정말 욕이 딱 절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A라는 친구는 무슨 냄새가 나?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집 안으로 그냥 들어가가지고 창문을 다 열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이거 귀신 냄새구나. 이게 제가 귀신 냄새를 맡은 썰들만 풀어서 그렇지, 사실 제가 이런 냄새를 정말 엄청 막 자주 맡거나 하지는 않아요. 아마 이때가 제일 역대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도 환기를 좀 시키고 나니까 가라앉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머리도 아프고 지금이라도 기숙사에 돌아갈까 막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차라리 막 투룸이나 쓰리룸처럼 방이 딱딱 나뉘어져 있다거나 하면 대충 어디서 나는 냄새인지 파악이라도 할 텐데 원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는 냄새인지도 모르겠고, 문을 닫고 있었던 화장실이 그나마 진짜 제일 숨쉬기가 편한 그런 공간이었어요. 시간이 또 지나니까 좀 이게 익숙해진 건지 아니면 환기를 시켜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냄새가 조금 덜 하긴 하더라고요. 진짜 속으로 그래, 하루니까 하루만 참자. 진짜 하루만 참자. 다음에 안 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친구랑 막 그냥저냥 이제 시작자는 그런 학교 얘기들, 막 다른 친구 얘기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바닥에 이제 이불을 깔고 누워서 잤어요. 저는 가위 눌리고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뭔가 되게 찝찝해가지고 잠을 좀 설치긴 했는데 친구는 되게 개운하게 상쾌하게 막 일어나더라고요. 표정이 되게 밝았어요. 대충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토요일날 이제 출발을 해서 밤에 흉가 체험을 하고 일요일 점심쯤 이제 다시 돌아왔대요. 근데 이제 일요일에 밤에 자려고 하니까 가위에 심하게 눌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무서워서 도저히 혼자서는 못 자겠고 저보고 같이 자달라고 한 건데, 저랑 같이 자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기분 탓인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편하게 푹 잤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솔직히 그러려니 했어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러고 나서 한 며칠은 되게 잠잠했었어요. 아마 그날이 목요일, 금요일? 아마 목금 중에 하루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날 이제 A 친구가 얼굴이 또 창백하게 질려가지고 오늘도 우리 집에서 같이 자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정말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두 번째는 진짜 싫었어요. 그냥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냄새를 생각만 해도 진짜 막 토할 것 같고 정말 두 번 다시는 맡고 싶지 않은 좀 그런 냄새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좋게 돌려서 얘기했죠. 나 저녁에 할 게 있어가지고 같이 있어줄 수는 있는데 밤에 거기서 자지는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진짜 울음을 막 터뜨리더라고요. 자기 한 번만 살려달라고. 되게 당황스럽기는 했는데 일단은 기숙사에 이제 데려갔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학교 캠퍼스 아니다 보니까 마땅히 막 인적이 드문 막 그런 공간이 있던 것도 아니었었고, 제가 2인 1실이었거든요. 룸메 언니가 늘 통금 시간이 거의 임박해가지고 막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마땅히 생각나는 것도 없기도 하고, 일단 그래서 이제 제 방에 데리고 가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 친구가 근데 지난번에 대뜸 저한테 대문에 붙여둔 부적에 대해서 막 물어봤었잖아요. 저는 당연히 대문에 붙이는 부적 얘기 하길래 복도 쪽에 보이게 막 붙인다거나 아니면 집 안쪽에 붙이는 그런, 한 번 붙일 때 이제 보통 2장씩 이렇게 한자로 팔자로 이렇게 딱 붙이는 노란색이나 흰색의 뭐 그런 커다란 부적, 그런 거 말하는 줄 알고 그래서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 친구가 말하는 그 부적은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냐면, 정확한 지역이나 장소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흉가에 딱 도착을 했는데 단독주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대문에 약간 고리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 모자 같은 거 걸어놓는 그런 얇은 고리? 좀 그런 고리 같은 걸 인위적으로 붙여놓은 게 하나가 있었다는데, 그 고리에다가 빨간 색깔 지갑에 넣어놓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베개 안에다 넣어놓고 잔다거나 하는 그런 되게 작은 사이즈의 부적이 있는데, 그 부적을 빨간색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그런 게 걸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그 부적을 뭐
봤는지 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신경 1도 안 쓰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대요. 근데 이제 이 A라는 친구, 이 친구만 계속 그 부적이 막 눈에 들어오고 신경 쓰이고 이러니까 기껏 휴가를 가가지고 그냥 대문 근처에서 막 서성거리면서 대문 쪽으로 막 시선이 자꾸 가니까 잠깐 주춤하다가 또 돌아보고 또 잠깐 친구들 따라갔다가 또 돌아보고 계속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손전등만 하나씩 다 들고 그렇게 갔었던 거라 뭐 별거 없네. 아무것도 없네. 야, 그냥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A라는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그 대문에 걸려있던 빨간 부적 주머니를 볼에서 빼가지고 자기 주머니에다가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그 부적은 꼭 가져가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에 일단 넣고 나왔고 집에 오니까 이거를 꺼냈는데 딱 보니까 되게 오싹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이런 거를 또 아무 데나 또 버렸다가 혹시라도 자기한테 또 큰일이 생길까 봐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은 집에 왔으니까 자기 눈에 안 띄는 데다가 그냥 뒀는데 이제 자려고 이제 불 끄려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창문을 열어놓은 것도 없는데 막 등 뒤에서 갑자기 막 휘잉 하고 막 바람 소리도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했었어도 뭐지? 잘못 들었나? 기분 탓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누워가지고 눈을 감았는데 자기 귀에다 대고 막 속살거리는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잠이 또 안 오니까 또 계속 뒤척거리고 눈 감고 억지로 이렇게 잠이 들었대요. 근데 어디서 막 여자 우는 소리? 흐느끼는 소리? 이런 게 계속 막 들리니까 이게 눈을 안 뜨고 싶은데 또 억지로 또 떠지더래요. 침대에서 딱 눈을 떠가지고 상반신을 딱 일으켰는데 어느 날 이게 당연히 온 방 안이 이제 훤히 눈에 들어오잖아요. 자기가 부적을 넣어놓은 그 곳 구석에 검은색 상복을 입고 머리를 길게 막 풀어헤친 여자가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계속 막 흐느끼면서 막 울고 있더래요. 근데 이제 그 A라는 친구가 당황스러워가지고 혹시 누구시냐고 이렇게 막 울었는데 그 여자가 대꾸도 안 하고 막 울면서 혼잣말만 계속 중얼중얼거리더래요. 그 친구도 이제 막 자세하게 막 들은 건 아닌데 "서방님 저를 두고 막 혼자 가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막 울기만 하는데 되게 답답하잖아요. 왜 저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일단 1차적으로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건데 왜 하필 자기 집에서 왜 하필 내 집에서 이러지? 이런 것 때문에 친구가 그 여자한테 저기요. 나가시 나가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주거 침입이거든요?"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생각나는 말들을 막 횡설수설하면서 다 일단 얘기를 했대요. 일단 나가라고. 그러다가 이제 그 여자가 고개를 딱 친구 쪽으로 돌려 가지고 눈이 마주쳤대요. 눈이 마주쳤는데 여자가 갑자기 되게 막 환하게 웃으면서 그 A라는 친구한테 막 다가오더래요. 서방님 저 데리러 오신 거예요? 서방님 보고 싶었어요." 막 이런 말을 하면서 그래 가지고 막 친구한테 막 다가오더니 친구를 넘어뜨리고 친구 목을 딱 조르면서 근데 왜 혼자 그렇게 가셨어요? 배정하시는 분. 막 이러면서 증오에 또 가득 차 가지고 죽으라고 또 악을 쓰고 목 조르고 막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얼마나 그렇게 막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딱 떴어요. 그제서야 이제 본인이 막 가위에 눌린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월요일 1교시 첫 강의가 필수 전공이어서 알람 소리에 깼던 거예요. 일단은 대충 씻고 옷 입고 그러고 나왔는데 이제 하루 종일 되게 불안한 거죠. 손이 막 달달 떨리고 몸도 떨리고 '내가 거기에서 부적을 들고 와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해 줬잖아요. 대문에 붙이는 부적들은 잡기나 악귀를 이제 집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용도로 쓰이거나 혹은 집 안에 좋은 기운만 들어오라고 그런 용도로 붙이는 거라고. 이 친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애였거든요. 자기가 들고 온 그 부적을 대문에다가 안 붙이고 자기가 집 안에 아무 데나 그냥 둬서 '그래서 그런 건가? 일단 흉가도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잡귀가 꼬인 건가?' 이렇게 이제 혼자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일단 혼자 자기는 너무 무서우니까 저보고 같이 자자고 했던 거고 저랑 같이 잘 때는 또 다른 일도 없었고 꿈도 안 꾸고 엄청 되게 푹 잘 잤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르고 저한테 털어놓은 거겠지만
귀신이랑 어떻게든 멀어지려고 하는 저로서는 진짜 막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말한 용도로 쓰이는 그 부적은 그런 빨간 이제 부적 주머니 같은 곳에 넣어놓고 걸어두면서 쓰는 게 아니다. 보통 흰색이나 노란 종이 이렇게 크게 쓰여진 그런 부적이라고. 또는 그 안에다가 붙이는 거라고. 걸어놓는 게 절대 아니라고. 네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그 부적을 들고 와서 너를 따라오게 된 것 같다고. 너 홀린 것 같아.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아는 대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니까 친구가 되게 막 울먹거리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막 묻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묻는 거지? 솔직히 되게 짜증나고 되게 불쾌해요. 제가 친구 하나 없이 그냥 아싸로 대학 생활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귀신이랑 정말 엮이기도 싫었고 저는 특히나 좀 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되게 짙은 사람인지라 남들이랑 같이 있는 것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게 더 좋은 사람이긴 해요. 아니 내가 무당도 아니고 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네가 그냥 알아보고 용한 무당 찾아가 보라고. 대신에 조언은 해줬어요. 너한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막 정확한 이유랑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무조건 굿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무당을 일단 피하고 뜬금없이 너 신내림 받아야 된다 막 이런 말 하는 헛소리 하는 무당들도 일단 걸러라. 일단 저도 당한 게 있으니까 그 정도 조언까지는 솔직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는 자기는 무당집을 한 번도 안 가봤고 혼자 가기도 무섭고 제가 잘 아는 것 같으니까 저보고 네가 같이 가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당집을 잘 안 가요. 제 첫 번째 설에도 나왔지만 저는 이제 큰엄마 때문에 잘못된 이제 원한기를 신으로 모시는 이제 신내림도 한번 받았던 사람인지라 귀신이랑 엮이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물론 좋으신 신분들도 계시죠. 영험한 무당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그냥 그걸 다 떠나서 그냥 귀신이랑 엮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너무 싫었어요. 두 번째로 그 친구 말이 전부 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마 저랑 친구랑 그 공간에서 같이 잤잖아요. 그 여자 귀신도 저를 봤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저랑 제 친구 눈에는 그 여자 귀신이 안 보였겠지만 냄새가 그렇게 막 나는 걸로 봐서는 그 여자 귀신은 무조건 진짜 100%제 존재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 친구랑 같이 당집 가가지고 막 이렇다 저렇다 막 사연 얘기하고 좀 어떻게 해달라고 했다가 혹시라도 저한테 들러붙어가지고 해코지 안 한다는 그런 보장도 없었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좀 되게 좀 칼 같긴 한데 사실 대학교 와가지고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4월 아니 5월이었을 거라고. 보통 빨라도 2월 달에 뭐 OT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얼굴 본 거는 이제 뭐 3월 때부터 쭉 지냈으니까 친구로 지낸 지 거의 길어봐야 한 2-3달? 이렇게밖에 안 된 친구인데 정말 막 한 몇 년 오랫동안 되게 안 그런 친구도 아니고 제가 안지 한 2-3달밖에 안 된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그런 위험을 감수를 하고 이렇다 저렇다 막 하고 싶진 되게 않았어요. 정말 싫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매정하다고 할 수는 있는데 물론 지금이야 시간이 좀 되게 많이 흐르기도 했고 그냥 뭐 이런 일 정도는 그냥 웃으면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하고 할 수는 있는데 그 당시는 딱 20살이었잖아요.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된 지 2-3년밖에 안 된 그 시점이어서 제가 굉장히 예민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거절을 했어요. 같이 가자고 하는 것도 거절하고 그냥 조언만 딱 해주고 말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밤이 됐고 이제 룸메 언니가 올 시간이니까 나가봐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A라는 친구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친구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같은 과의 다른 친구들한테는 뭐 간간히 연락도 하고 한 것 같긴 한데 제가 너무 매정하게 말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따로 연락이 안 오기는 했거든요. 그냥 뭐 카더라 통신으로는 흉가 체험 이후 귀신이 붙어서 뭐 무당을 만나가지고 뭐 구슬했다더라 뭐 이런 말은 들리기는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전공이랑도 너무 안 맞았었고 사실 공부 자체가 저랑은 되게 거리가 좀 멀어서 한 학기만 하고 너무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친구들이랑도 연락이 다 끊겨가지고 그 A 친구에 대한 소식도 그 이후로는 들은 게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예요.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아니,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네네. 빨간색 주머니가 영혼 혼례 주머니 같은 거예요? 지금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채팅창으로 봐가지고 그게 부적이 아니라 막 그 안에 남자 사주랑 막 머리카락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부적을 제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본 게 그죠? 아니었는데 그 빨간색 친구 주머니. 말로는 빨간색과 어떤 주머니 안에 부적이 들어있었다고. 네, 부적이. 근데 근데 그게 이제 대문에 일부러 이렇게 작게 고리 같은 거를 붙였는지 아니면 그냥 만든 건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걸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자기네 집은 전부 다 무교고 막 부적이랑 이런 거랑 거리가 멀어가지고 대문에 붙이는 그냥 부적이라고만 딱 그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뭐지? 그 친구분이 여성분이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그 상복 입은 여자가 자기야 이제 저를 데리러 오셨나요? 했다는 것 자체가 남자로 네. 인식한다는 거죠. 그 주머니를 무조건 들으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정황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주워서 남자로 인식했다고? 죽은 사람 사주가 들어있던 거 아니었을까? 라고 시청자분들이 그러는데 소름 돋네. 처음 듣는 얘기여가지고. 저도 댓글을 보기는 했는데, 그 댓글?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말 이렇게 올라온 채팅창을 보긴 했는데, 솔직히 전 그때까지만 했었어도 막 빨간 주머니?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게 작은 사이즈의 막 부적에 노란 색깔 종이에 막 쓰여져 있는 그런 부적들을 가지고 다니긴 했었거든요? 예, 운수대통 막 저는, 이런 거. 예, 단순히 그냥 그런 부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차라리 그냥 뭐, 흔히 말하는 뭐 쇼컷 이래가지고 뭐 남자처럼 뭐 생겼다던가 또는 뭐 남자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다던가 이런 친구도 아니었고 머리를 되게 길게 기르는 누가 봐도 얘는 여자애다. 체구도 작고 여리고 딱 그렇거든요. 근데 근데 그 친구랑 딱 눈이 마주치자마자 서방님 왜 이제 저를 데리러 오셨냐? 왜 그렇게 매정하게 가셨냐? 막 하면서 그랬다는 거 보니까 남자를 인식하는 것 같아. 저도 방금 채팅창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 빨간색 주머니 진짜 조심해야겠네. 흉가 같은 데 가서도. 그냥 빨간색 주머니가 아니라 뭐든지 그냥 다 주워오지 마세요. 네. 상복 입은 거면은 그 여자도 죽었는데? 제 생각에는 네. 그냥 이제 상복을 입고 있었고 막 서방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막 영혼 결혼식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이제 결혼을 했었는데 신혼일 때 뭐 남편이 먼저 죽었다든가 이런 게 아닐까. 와, 이런 거 사연 진짜 되게 신기하다. 근데 이제 그거네요. 사연으로 들을 때는 굉장히 막 이런 복잡한 사연이 있는데 막상 흉가 체험 갔을 때는 그런 사연들은 또 안 나와요, 잘. 그쵸. 그래서 사실 지금은 조금 후회를 하는 게 물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싶긴 한데 그때는 사실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결된 지 진짜 2, 3년밖에 안 됐었으니까 되게 저도 막 불안할 때였었거든요. 혹시나 또 잘못 개입했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근데 남편상 그랬었어가지고. 치르자마자 죽었다 그래도 서방님 왜 절 두고 가셨어? 하면서 목을 졸랬다며. 네, 처음에는 되게 막 슬프게 되게 막 화나게 웃으면서 드디어 저를 막 데리러 오신 거냐 보고 싶었다 막 이러면서 되게 애달프게 미친 왜 거야. 다가와가지고는 근데 왜 저를 두고 혼자 그렇게 먼저 가셨냐 그냥 죽으라고 그러면서 계속 막 목을 졸랐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그게 더 소름이 사실 끼치긴 했었어요. 나 지금 머릿속이 복잡해. 그거 있지. 영화 보면 생각해야 되는 것들. 이 사연 들으니까 막 생각해야 될 것들이 좀 이어져. 막 뭐였을까 막 이러면서. 그쵸. 그러니까 뭔가가 알 듯 말 듯한데 또 이거는 또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좀 그래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샤샤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사연도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다음 주에 봬요. 네.